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산업기계설비기술사 제111회 제4교시 1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읽어보면 재난방지시설인 배수 펌프장을 설계함에 있어 배수 펌프용으로 적합한 펌프의 형식과 그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를 먼저 써보는 것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기계 설비 기술사 제111회 제4교시 01번 문제입니다. 먼저 키워드들을 써보면은 재난 방지 시설 그리고 배수 펌프장 배수 펌프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빗물 펌프장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빗물 펌프장 그리고 펌프 형식입니다. 그 형식 조금 우리가 펌프 형식 히읗자가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이제 키워드들과 문제를 써봤고요. 오늘 문제를 어떤 순서로 풀어나갈 건지 이제 써보면은 처음에 1번 빗물 펌프장의 개요 먼저 얘기해 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2번 빗물 펌프장의 기능 살펴볼 것이고요. 3번 빗물 펌프장의 펌프 형식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빗물 펌프장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이게 관심이 있으시면은
주변에 의외로 쉽게 발견을 하실 수가 있어요. 가끔 가다가 이제 좀 잘 모르는 건물인데 약간 저지대 또는 이렇게 하천이랑 가까운 곳에 이렇게 빗물 펌프장이 이제 뭐 서울 시내에도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아마 눈에 이제 관심이 생기시면 들어오실 건데 그때 이제 보시면 오늘 배웠던 내용이랑 연결시켜서 재밌게 이제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먼저 괄호 1번 빗물 펌프장의 개요부터 먼저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여기에 이렇게 쓰는 것은 이제 이론을 설명하는 용도로 쓰는 것이고요. 실제 이제 시험장에서 기술사 시험을 볼 때 이렇게 작성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술사 시험 작성 시에는 많은 양의 내용을 일단 빠른 시간 안에 다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드문드문 작성을 해서도 안 되고 빠르고 또 양도 최대한 많이 그리고 빽빽하게 그렇게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채점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내 지식이 얼마만큼 있는지를 이제 표현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너무 글도 없고 그림만 있고 하면은 이제 이 채점하시는 분들이 이 사람이 과연 많이 알고 있는 건가 이렇게 판단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작성하는 것은 시험용은 아니고요. 이렇게 교육용 또는 이해용으로 작성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제 빗물 펌프장을 쭉 그려볼 거거든요. 예, 조금 시간이 소요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약간 측면도 비슷하게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두기고요. 여기가 이제 어, 여기가 이제 하천입니다. 여기가 이제 하천에 해당이 되고요. 이거는 이제 하수관 그리고 있습니다. 파란색은 하수관 또는 오수관 이런 것들을 나타냈습니다. 음, 이제 물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수면이 나타내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수면이 이렇게 수면도 그려보고요. 이제 하수관을 통해서 또는 우수관을 통해서 파란색이 우수관이라고 그랬죠. 이제 그런 우수나 빗물, 물이 이제 이렇게 흘러갑니다. 오, 오. 여기는 밸브가 있습니다. 큰 밸브를 그려볼게요. 밸브가 있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열려 있다가 나중에 닫히게 됩니다. 평상시에 열려 있는데 여기 한쪽만 일단 그려볼게요. 밸브가 있는데 평상시에는 이제 이렇게 하수관, 우수관을 통해서 여기가 유수지라고 합니다. 유수지. 여기를 이제 유수지라고 표현할게요. 유수지. 흐르는 물이 잠깐 머무르는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유수지도 어느 정도 채워져 있기 때문에 유수지로 이제 이렇게 흘러나온 하수나 우수는 엄밀히 말하면 하수는 아니죠. 왜냐면 이제 들어온 하수는 이제 하수 처리 시설로 가야 되니까 이걸 우수관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물이 유수지로 떨어지고, 또 유수지 물은 이제 여기가 하천입니다. 한강, 큰 강이라고도 볼 수 있죠. 하천으로 이제 흘러나옵니다. 이렇게 흘러나오겠습니다. 그렇죠. 여기가 이제 뭐예요? 제방이죠. 제방의 역할은 이제 이런 하천의 수위가 높아지더라도 이제 이게 넘어오지 않도록 이제 그렇게 어, 똥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 제방이 있고, 여기는 이제 얘를 우수관이라고 표현할게요. 우수관, 유수지, 제방, 하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또 여기는 이제 유수지에 이제 빗물 펌프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빗물 펌프장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제 이렇게 펌프가 설치되어 있다고 할게요. 이렇게 펌프, 석션, 디스차지, 흡입과 송출관도 같이 이제 그려보았습니다. 이걸 왜 그렸냐? 조금 더 이제 보시면 아실 겁니다. P라고 할게요. 펌프니까.
그러면 이제 비가 많이 왔어요. 여기 홍수예요. 지금 비가 많이 왔어요. 비가 많이 오면 여러 군데 하천으로 물이 다 흘러나오니까 하천 수위가 높아지겠죠. 이만큼 높아집니다. 하천 수위가 이만큼 높아져요. 높아지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여기서 하천 수위가 높아지면은 이제 하천의 수위가 더 높아지면 이제 물이 이쪽으로 역류를 하겠죠. 그러면 이쪽에 더 수위가 높으니까 수압을 더 많이 받다 보니까 물이 역류하겠죠. 그러면 역류를 못하도록 이 밸브가 잠겨야겠죠. 이 밸브 잠깁니다. 근데 이쪽도 이제 비가 오니까 이제 계속 물이 들어옵니다. 그쵸? 물이 이제 쏟아지죠. 그쵸? 이쪽도 수위가 높아져요. 막 이만큼가 높아졌어요. 그쵸? 왜냐면 여기서도 이제 계속 물이 계속 흐를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오면은 이제 지표면을 따라서 또 물이 흘러오는 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오수관을 통해서 물이 흘러 들어올 수도 있지만 여기서도 이제 물이 흘러 들어옵니다. 그쵸? 물이 이제 흘러 들어오고 있죠. 그러면 수위가 높아지죠. 높아지죠.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어, 제 방은 이제 여기 그림이 조금 부족할 수 있는데 제 방은 충분히 높게 만들어져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때 여기 유수지가 계속 물이 차면은 이제 유수지 넘치면은 이제 유수지 근처에 있는 그런 지역부터 물이 침수가 되겠죠. 이 홍수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 또는 일로 계속 들어오는 물을 계속 쌓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보내야 됩니다. 그럼 그때 이 펌프가 기동을 하고 이제 여기로 물이 토출이 됩니다. 그렇죠? 요게 빗물 펌프장의 개요입니다. 는 이제 빗물 펌프장이 이렇게 있는 거죠. 유수지와 제방 사이에. 그렇죠?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이 검은색과 같이 이제 수위가 이제 유수지도 어느 정도 수위가 있고 또 하천도 어느 정도 수위가 있어서 만약에 적은 양의 비 또는 비가 아니더라도 뭐 다른 그런 이유로 이제 물이 우수관을 통해 들어올 때 유수지로 이제 물이 들어올 것이고 유수지가 어느 정도 수위를 갖고 있다면 이제 이 제방을 통한 우수관을 통해서 이제 그 물이 하수관이 아니라 하천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홍수 시에는 하천의 수위가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이 제방에 있는 우수관에는 이제 그런 수문이라든가 밸브가 닫히게 되고요. 그러면 이 하천으로 통해서 이제 이 우수관을 통해 물이 역류하지 않게 되겠죠. 하지만 이제 유수지로는 계속 지금 집중호우시에 물이 계속 쏟아져 올 것이고요. 홍수시에. 그러면은 이제 유수지에 물이 이제 계속 쌓이겠죠. 그러다가 이제 많이 쌓이게 되면은 주변에 그런 지역들부터 이제 침수가 되겠죠. 그래서
그때 이렇게 빨간색 선과 같아졌을 때, 유수지의 수위가 높아질 때는 이제 이 빗물 펌프 가동을 해서 이 유수지로 들어오는 물 또는 유수지에 쌓여 있는 물을 많이 배출을 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유수지에 그런 수위가 높아지다 보면 유수지 근처의 지역들이 이제 침수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빗물 펌프장은 이제 비가 많이 오는 때, 비가 조금 내릴 때 상관없는데 비가 많이 내릴 때, 강우량이 많을 때 집중 호우 시에, 홍수 시에는 이제 유수지의 수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하천의 수위도 이미 높아져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그런 수문의 밸브는 닫게 되고 이 펌프를 통해서 이제 펌핑을 해서 이 유수지의 물을 하천으로 이제 배수를 시키게 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제 꼭 빗물 펌프장의 그런 이제 그린 거는 이제 위로에서 토수하는 식으로 그렸는데 실제로는 뭐 다양한 경우가 있더라고. 찾아보시면은 이렇게 위쪽으로 이제 배출시키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는 이제 여기 펌프 후단이 이제 이 제방을 뚫고 들어가서 이제 이 하천 속으로 배출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는 이 제방을 뚫고서 이제 하천의 수위 위로 이제 뿜어내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토출관이 아예 이제 제방 너머로 해서 이제 하천으로 그렇게 배수시키는 경우도 있고, 제방을 뚫고 그런 하천의 수위 위에서 이제 토수시키는 경우도 있고, 또는 제방을 넘어서 제방을 뚫고 하천 그런 중간 속으로 배수시키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림을 제방 너머로 이렇게 배수시키는 걸로 그려보았지만 이제 제방을 통과하는 식으로 해서 그렇게 이제 그렇게 설치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꼭 이 그림이 딱 한 가지 뭐 이게 딱 오로지 이 경우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부연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이 빗물 펌프장의 개요가 이렇습니다. 여기 개요만 아시면은 이제 이 문제는 이제 푸실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바로 2번 빗물 펌프장의 기능. 예, 이미 제가 이 개요를 설명드리면서 빗물 펌프장의 기능도 설명을 같이 드렸죠. 이거를 좀 말로 써본다면 집중 호우 시 많은 양의 우수로 인한 홍수 피를 피하기 위하여 많은 양의 우수를 유수지로부터 이 제방 너머로 강제 배수함. 펌프를 이용하여 자연 배수가 아니라 강제 배수함이 이제 빗물 펌프장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제방을 좀 이렇게 그려줘야겠어요.
이렇게. 그렇죠? 집중호우 시 이제 유수지에 어, 우수가 많이 쌓여 있을 테고 또 하천도 많이 수위가 높아져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이제 홍수 피해를 피하기 위하여 많은 양의 우수를 유수지로부터 제방 너머로 하천으로 이제 하천으로 써줄게요. 강제 배수함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볼게요. 유량. 많은 양의 우수를 강제 배수죠. 예. 이 물이 이제 계속해서 쌓이는 속도보다 이제 빠른 속도로 이제 유량을 배출시켜야겠죠. 양정은 이 그림에서는 제방을 넘길 정도, 제방을 넘길 수 있을 정도의 양정 또는 만약에 이거 같은 경우는 제방 너머로 토출시키는 경우고 만약에 이게 제방을 관통해서 토출시키는 경우는 하천의 홍수 시 수위로 토출할 수 있을 정도의 양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빗물 펌프장의 기능은 집중호우 시 많은 양의 우수로 인한 홍수 피해를 피하기 위하여 많은 양의 우수를 유수지로부터 제방 너머로 하천으로 강제 배수함인 거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빗물 펌프장은 이제 이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많은 양의 우수를 강제 배수해야 되고 또 이 빗물 펌프장에서의 펌프의 능력은 많은 양의 우수를 강제 배수시킬 수 있어야 되고 또 그 양정은 제방을 넘길 수 있을 정도 양정이 필요하고 또는 하천의 홍수 시 수위로 토출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양정이 필요합니다. 여기 설치되는 펌프는 그렇겠죠. 이제 뭐 유량을 이 홍수시에 집중호우시에 들어오는 유량보다 배출을 많이 못 시켜요. 그러면은 이제
이 펌프는 적합하지 않은 것이죠. 이 펌프는 이제 홍수 피해를 피하기 위한 건데 이 펌프의 유량이 충분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계속 물이 쌓이겠죠. 홍수가 일어나겠죠. 그리고 또 양정도 굳이 엄청 큰 양정이 필요할 이유는 없어요. 그냥 빗물 펌프장의 위치에서 제방을 넘길 수 있을 정도의 이제 한 불과 10m 내외 정도의 양정만 있으면 되고요. 또는 만약에 이거 같은 넘어서 토출하는 경우 또는 제방을 관통해서 이제 이 하천의 홍수시의 수위보다는 낮은 그런 어떤 위치로 토출하는 경우,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라고 할게요. 뭐 그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뭐 이런 경우로 토출시킨다. 펌프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토출을 시키는 경우, 지금 요 수위랑 같이 보지 마시고요. 여기 펌프의 후단이 이렇게 제방 너머로 토출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 또는 다른 경우는 이렇게 해서 제방을 관통해서 토출을 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할게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여길로 토출을 시키니까 어, 이제 실제로 여기서의 그림은 이제 여기가 좀 더 높아 보이게끔 이제 그렸는데, 아니 홍수시의 수위가 더 높을 수도 있고요. 상대적인 그림이기 때문에. 또는 이제 결국에 이 그림을 그대로 본다면 이 빨간색보다는 이 빨간색이 더 높잖아요. 그럼 실향정이 좀 이 정도는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실향정 플러스 여기 뭐 관마찰 양정 등을 이겨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양정으로만 하면 이걸로 빠져나가겠죠. 그렇죠. 홍수시의 실향정은 이 정도 유수지에, 그리고 하천의 실향정 이 정도, 실향정이 아니라 수면이 이 정도, 그러면 이 둘의 실향정 한 이 정도 되는 거죠. 이 정도로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양정이 필요한 거죠. 또는 지금 여기 좀 높게 그렸지만 이제 여기가 수위가 좀 더 낮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는 이 하천의 수위랑 유수지의 수위가 차이가 더 커지기 때문에 실향정이 더 커지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양정을 먼저 계산을 할 때, 펌프를 선정을 할 때 양정을 먼저 따져봐야겠죠. 그때 이 제방을 넘길 수 있을 정도의 양정, 또는 그런 하천의 홍수시 수위로 이제 수위를 이겨낼 수 있을 정도의 양정, 이렇게 그런 양정을 가진 펌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빗물 펌프의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되셨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3번 빗물 펌프장의 펌프 형식을 이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빗물 펌프장의 펌프 형식입니다. 일단 1번 펌프 형식 구분부터 먼저 해볼게요. 어떤
펌프 형식들이 있는지, 이제 임펠러 형상에 따라서 이제 반경유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류형이 있고 또 충류형이 있습니다. 그렇죠? 또 임펠러의 그런 흡입 쪽 형상과 그런 흡입되는 그런 공간의 수에 따라서 이제 편흡입이냐 양흡입이냐 이렇게 구분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임펠러의 숫자에 따라서 단단이냐 다단이냐, 이렇게 단단은 뭐 1단이라는 거죠. 다단은 2단, 3단 이런 거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고, 또 축의 그런 이런 축의 방향에 따라서 이제 설치 방향에 따라서 이제 횡축이냐는 입축이냐 이렇게 구분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여기다가 이제 수중 펌프냐 이렇게 또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수중은 사실은 이제 횡축 입축이랑은 좀 같이 놓기보다는 따로 놓는 게 더 좋은데 여기서는 같이 놓았습니다. 이렇게 봤고요. 그러면 이제 펌프 형식을 이 중에서 선택을 해볼 건데, 먼저 첫 번째로 2번 비속도 관점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비속도 공식이 이제 N, S로 표현하죠. H 양정의 4분의 3승 N 회전수 곱하기 Q 유량의 2분의 1승 되죠. 되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대유량 이어야 되죠. 왜냐면 물이 들어오는 것만큼 빨리 배출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많은 양을 배출을 시켜야 돼요. 대유량일 거고 상대적으로. 그리고 이제 양정은 그렇게 큰 양정은 아니에요. 제방을 넘길 수 있을 정도의 양정이에요. 또는 그런 홍수시의 수위를 이겨낼 수 있을 정도의 양정이에요. 한 10m 내외 정도, 커봤자 10m 정도, 그 정도 양정이에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양정입니다. 예. 그러면 여기에 대입을 해보면 대유량 저양정 그러면은 비속도가 커지죠. 비속도가 커진다.
크다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비스도 큰 경우는 충류로 가죠. 어느 경우는 좀 양정이 또 약간 필요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제 충류 또는 양정이 조금 필요한 경우는 사류 정도까지 이제 이 펌프의 형식 구분 중에서 이 유해항은 이렇게 선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류 아니면 사류 정도 이제 선정이 될 거고요. 3번 이제 캐비테이션 관점입니다. NPSH를 한번 볼게요. NPSH AV 는 H ATM 플러스 H 석션 그 다음에 마이너스 H 증기압 베이퍼라고 할게요. V 베이퍼 마이너스 H 아찰 손실 프릭션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NPSH 우리 구할 때 NPSH는 캐비테이션 관점에서 많이 확보를 해야 되겠죠. 여기서 보면은 이제 증기압 결정이 돼 있을 거고 또 관마찰 손실 수도도 어느 정도 결정이 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대기압도 결정이 돼 있고 그러면 석션을 일단 크게 하는 게 NPSH를 크게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캐비테이션으로부터 멀어질 수가 있겠죠. 여기 제가 이 빗물 펌프장의 개요에 이제 이제 이미 입축을 그려놨어요. 근데 만약에 횡축이라고 했을 때 횡축이었을 때는 이제 이렇게 뭐 축의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할게요. 이때는 이제 임펠러가 이제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을 거고 이제 입축인 경우는 임펠러가 이제 이렇게 원심이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겠죠. 사실 여기는 충류랑 사류를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원심 임펠러보다는 충류 사류를 그려놓는 게 더 적합한데 일단은 원심으로 그려놨습니다. 반기용료를 적어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유수지의 그런 수위가 이 펌프가 설치되는 위치보다 좀 상대적으로 좀 어느 정도 거리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임펠러가 이제 여기 있는 경우는 이제 이 석션관이 이제 여기 수위에 묻혀 있을 것이고요. 그 석션관으로부터 어느 정도 흡입을 해야 돼요. 그럼 그 경우는 이, 이 물이 유체가 이렇게 빨려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H 석션이 오히려 마이너스가 돼요. 빗물 펌프장의 경우는 그래서 이렇게 입축으로 해놓으면은 임펠러가 여기 있기 때문에 이제 석션이 이제 이렇게만큼의 석션이 프레셔가 되는 거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만큼의 석션 프레셔가 이제 마이너스로 존재하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만큼의 석션 프레셔가 플러스로 있는 거죠. 빗물 펌프장을 보면은 이제 펌프가 설치되는 위치랑 그런 유수지의 수위 레벨이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임펠러가 이제 입축으로 해서 이제 그 어떤 유수지 어느 정도의 수위 아래에서 좀 잠겨 있는 것이
이제 H 석션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이제 캐비테이션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횡축과 그런 석션관을 통해서 이제 물을 빨아들이는 경우는 이제 H 석션이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보다는 이렇게 입축을 통해서 임펠러가 이제 물 속에 잠겨 있도록 해서 이 이제 유수지의 수위로부터 어느 정도의 석션 압을 이 임펠러가 받고 있도록 해서 이제 이 석션이 이 플러스가 되도록 하는 게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H 석션 크다 그러면은 입축이 돼야겠죠. 또는 아예 수중 펌프여도 됩니다. 수중 펌프는 수중 펌프 형식이 보면은 이제 입축이 많긴 한데 입축이든 횡축이든 수중 펌프는 이 물 속에 잠겨 있는 펌프거든요. 그런 경우는 H 석션은 무조건 플러스죠. 그래서 입축 또는 이제 수중 이렇게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이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여기서 편읍이 양읍이 단단 다단은 이렇게 선정은 안 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축류 위주 또는 사류까지 그리고 입축 또는 수중 이 두 가지 형식을 묻는 게 이제 이 문제의 그런 묻고자 하는 바일 확률이 높거든요. 왜냐면 이 빗물 펌프장의 그런 특징을 봤을 때는 이제 축류나 사류여야 된다는 것 그리고 입축이나 수중이어야 된다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 정도만 다뤄봤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펌프 형식은 어떻게 되느냐? 형식은 일단 이제 축류 또는 사류를 선택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편읍입, 양읍입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떨 때 편읍입을 쓰느냐, 어떨 때 양읍입을 쓰느냐, 요거는 이제 좀 정말 대유량을 필요로 할 때 양읍입을 쓰고요. 왜냐면 양읍입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임펠러가 두 방향에서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양읍입은 더 많은 양의 유량을 이제 어,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로 이제 축출력이 발생하는 경우 그때 양읍입을 또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대유량이 필요하긴 하지만 여기서는 그냥 편읍입 정도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편읍입 그리고 양정이 또 그렇게 많이 필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단단 1단이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그런 빗물 펌프장의 그런 레벨적 특성, 위치적 특정성 때문에 이제 입축이나 수중 또는 수중 이렇게 선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정을 해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해본 거로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산업기계 설비기술사 제111회 제4교시 01번 문제를 풀어봤고요. 재난방지시설, 그리고 배수 펌프장, 펌프 형식을 물어봤습니다. 저는 이 배수 펌프장을 이제 빗물 펌프장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봤고요. 그 문제는 빗물 펌프장의 개요, 그리고 빗물 펌프장의 기능, 그리고 어, 빗물 펌프장의 이제 펌프 형식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보았고요. 빗물 펌프장의 개요 이 그림은 이제 여러분들도 이렇게 그려 보시면은 이제 도움도 될 거고 또 이해하는데 더 이제 쉽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제방이 있고 이렇게 우수관이 있고 유수지로 먼저 물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보통 시에는 이제 또는 비가 적게 내릴 때 또는 뭐 기타의 소스로 물이 들어올 때 이제 이런 유수지의 레벨은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이제 이 제방을 통과하는 우수관을 통해서 이제 하천으로 이제 물이 배출이 될 것입니다. 근데 홍수시에는 하천도 수위가 높아질 것이고요. 또 이 빗물 펌프장에도 이제 물이 계속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게 수위가 높아지겠죠. 근데 그러면 이쪽에 있는 밸브는 잠겨야 돼요. 왜냐면 이제 하천에 물이 역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보더라도 어느 정도 수위 차가 있잖아요. 어느 정도 수위 차가 있죠. 이렇게. 이렇게 수위 차가 있죠. 그래서 물이 역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밸브는 잠기고 이제 이 빗물 펌프장이 펌프 호를 통해서 배수가 돼야 돼요. 예, 근데 배수되는 게 이렇게 제방 너머로 배수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이렇게 이 빨간색과 같이 제방을 관통해서 이 홍수시의 수위 아래쪽으로 이제 배수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찾아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이런 목적으로 만약에 이 펌프 가동이 안 하고 홍수가 된다면 이 물이 계속 유수지 물이 되다가 이제 유수지 물이 넘쳐서 이제 주변에 그런 저지대로 이제 물이 침수가 되고 이제 물이 잠기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배수 펌프가 작동을 해서 이제 이 유수지의 물을 제방 너머로 하천으로 이제 배수를 시켜야 됩니다. 하천은 이 제방이 그래서 높아야 돼요. 그래서 하천의 물이 이제 이쪽으로 범람하지 않을 정도 충분히 높다라는 그런 가정이고요. 그래서 우수관, 유수지, 제방, 하천 이렇게 그려보았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빗물 펌프장이 있고요. 그래서 빗물 펌프장의 기능은 집중호우 시 많은 양의 우수로 인한 홍수 피해를 피하기 위하여 많은 양의 우수를 유수지로부터 제방 너머로 하천으로 강제 배수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이제 이 강제 배수를 하기 위한 펌프의 조건은 유량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양의 우수를 강제 배수시킬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유량이 커야 된다는 거죠. 양정은 제방을 넘길 수 있을 정도의 양정 또는 하천의 홍수시 수위로 토출할 수 있을 정도의 양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큰 양정은 아니고요. 10m 이하 정도, 10m 커봤자 10m 내외. 커봤자 10m 내외입니다.
그게 기능이고요. 그럼 빗물 펌프장의 펌프 형식은 어떻게 우리가 갖추느냐? 그럼 일단 펌프 형식, 우리가 도대체 펌프 형식이 뭐가 있는지부터 살펴봤어요. 펌프 형식에는 반기역류인지 사류인지 충류인지 이런 형식 구분도 있고요. 편흡입, 양흡입의 그런 형식 구분도 있고요. 단단, 다단 이런 형식 구분도 있고요. 횡축, 입축, 수중 이런 형식 구분도 있어요. 비속도 관점에서 대유량 저양정, 비속도가 크죠. 큰 경우는 이제 임펠러 형상이 충류, 사류로 가죠. 그리고 캐비테이션 관점, 그럼 우리가 MPSH AV를 따져봐야 되죠. 어베일러블 유효 흡입 수도를 따져봐야 됩니다. 그러면 MPSHV가 이제 대기압, 그리고 석션압, 그리고 증기압, 그리고 마찰압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러면 HATM 일정이에요. 대기압 일정이죠. 증기압도 온도에 따라 변하긴 하지만 거의 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마찰 손실압도 어떤 관의 길이가 일정하고 관경이 일정하다면 이것도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석션은 이제 펌프의 위치와 또는 그런 수면의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형상을 갖는 그런 빗물 펌프장이라고 했을 때 그런 유수지의 수위보다 펌프가 설치되는 위치가 높기 때문에 횡축인 경우는 오히려 물을 빨아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H 석션이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MPSHB가 오히려 작아질 것이고요. 근데 이제 입축을 하게 되면은 임펠러가 이제 그런 서 있는 축의 아래쪽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물에 잠겨 있을 수가 있죠. 그러면은 수면과 임펠러의 위치에 따른 그런 높이 차이한 그런 석션하고 오히려 받겠죠. 그러면 MPSH AV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석션이 커야지 좋으니까 입축 또는 수중으로 갔습니다. 이 형식 네 가지 중에서 이제 주로 얘기한 거는 비속도 관점과 캐비테이션 관점인데 이거는 첫 번째 형식 그리고 마지막 형식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제 이 두 가지 형식은 다루진 않았고요. 보통 이제 제가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을 설명드리기 전에 이제 간단하게 이제 사례를 봤을 때는 이제 무조건 단단이고요. 왜냐면 제방 너머 정도로는 배출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혹시 양흡입을 쓰지 않느냐 보니까 거의 편흡입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개는 그냥 그렇게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일단 크게 다루진 않았고 이렇게 첫 번째 거 마지막 거를 위주로 다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충류로 가고요. 좀 더 양정이 필요한 거는 사료까지 간다고 보시면 되고 양흡입은 가진 않고요. 편흡입으로 가고요. 그리고 당연히 양정이 높진 않으니까 다단으로 갈 필요 없겠죠. 단단으로 가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빗물 펌프장의 그런 레벨적 특성 때문에 이제 입축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수중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여기까지 우리가 한번 내용을 다뤄보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